반품을 해가진 않아요. 이거 진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비싸봤자 5,000원짜리인데 이걸 역물류로 가져가가지고 중국으로 그렇죠. 보내면 물류비만 몇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클레임 제기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뜹니다. 이거 저희가 포인트로 환불해드릴까요? 아니면 맞아요. 지금 물건을 갖다가 뭐 쇼핑몰 하다 가장 중요한 것 좀 판매 아닙니까? 뭐 마케팅을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돈 시점 결제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고객 갖다 주는 말단 배송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제 계속 조정하면서 가는데 참 이 소비 상황이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들도 비싼 거하고 선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요 정도는 재미 삼아서 사봤는데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딱 다음 걸 사봤더니 그것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요 상품군은 요 정도 규모에서 살 수 있구나가 첫 번째고, 말씀 주신 게 이제 가격 때문에 상당히 싼데 이게 모아 보니까 수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중국의 생산 라인에서도 계속 안정된 이제 주문량이 오니까 이제 생산해서 이걸 갖다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규모가 전 세계 지금 인구가 한 80억 명 중인데 80억 명 중에 이거를 원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거기에 지금 그렇죠. 들어온 거죠. 상황이 지금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게 네. 지금 고물가 시대에 지금 임금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는 쇼핑을 뭐 옛날에는 그렇게 무슨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조금은 본인들의 원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고가라도 사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뭐 젊은 친구들은 거지방이라고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가지고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기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10대, 30대까지의 MZ세대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런 세대들한테는 정말 이게 하늘이 내려준 그런 사이트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선택해서 구매할 수는 적지만 쇼핑에 또 즐거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 가격대에는 내가 해도 실패해도 좋다 하는 그 금액대가 있어서 프라이스 좀, 그걸 여러 번 사면서 또 만족감도 좀 느끼면서 그 부분이 좀 커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저변이 어떻게 확대됐는지는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잠깐 비교해드리면은 네. 쉬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미국에 상장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IPO 하고 있죠. 네, 그걸 한번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순식간에 한 120조로 상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 규모가 거의 지금 뭐 자라하고 이제 육박하는 규모죠. 한때는 작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200조에 달하는 그 시가총액을 그때 한때는 가졌었어요. 물론 상장 전이지만 예. 그때는 오히려 자라하고 H&M을 합친 것만큼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 배경이 쉬인이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자라의 매출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 패스트 패션 맞아요. 중에서 1등이 쉬인이 돼버린 겁니다. 네. 쉬인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그것들을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규모에서는 뭐 거의 한 50년 이상 된 자라를 능가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다는 게 놀라운 거고, 그게 이제 주가를 아주 그냥 폭발시키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예. 상장을 물론 해봐야지는 알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쉬인이라는 그룹이 듣보잡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 그러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에서는 쉬인은 자라를 능가할 수 있는 이미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고요. 평가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그렇죠. 좀 주춤하지만요. 맞아요. 마 교수님. 자기 2022년엔 1,000억 달러였어요. 120, 130조 원 하다가. 엄청났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IPO를 공개할 준비하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23년 한 상반기 하반기에는 660억 달러 좀 평가죠.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지금 공격 경영 해야 되니까. 지금 목표가는 지금 한 110조에서 120조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렇게 그 폭발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게 있었던 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인에서도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옷을 갖다 판매를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을 보면은 상의 하나 보면은, 만약 여성 상의다. 평균 가격이 7,000원이거든요. 원피스다. 원피스에 판매하는 원피스 가격을 다 평균 내보면 11,0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사이트, 온오프라인 어디를 가더라도 7,000원짜리 여성 니트라든지 아니면 원피스, 10,000원짜리 원피스? 이건 아동복도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게 중국 타오바오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중국 내에서만 B2C로 판매하던 기업이었는데 저도 타오바오에서도 물건을 많이 사봤고요. 쉬인에서도 물건을 사보기도 하는데 물론 품질 자체가 좋다고 얘기 못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사진으로 보던 거하고 원단도 틀릴 때도 많고 이게 인조 퍼 같은 경우에는 닫고 보면은 털이 듬성듬성하기도 하고 뭐 브랜드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자라에 대한 혹은 H&M에 대한 옷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냥 카피해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뭐 원자재 자체도 뭐 발암물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다 합친다 보면은 야 누가 사 그러겠지만 가격을 못 당하는데요. 가격이 진짜 5분의 1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좀 어려운 경제 시대에는 그 모든 걸 다 넘더라도
5벌 사가지고 그 중에서 3벌만, 2벌만 건지더라도 1벌만 건지더라도 좋고 2벌만 건지면 남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국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품질이 저열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잘만 고르면은 괜찮은 제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의류 중에서 거의 70, 80%가 어차피 어디서 사든지 간에 우리가 사이트에서 쿠팡에서 사거나 네이버에서 사거나 지마켓 사거나 사실은 다 거기서 들어온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중간에 그런 중간 도매상도 없어지고 셀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여태까지 셀러들이 거기서 마진을 남기고 팔았던 부분에서 아마 내년도 되면은 거의 하반기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쿠팡이나 네이버에 납품하고 있던 셀러들의 절반 이상이 정말 엄청난 위험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셀러들이 상품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수수료에다가 코스트 플러스 해갖고 이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유통 채널이 간소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의 뭐 생산 공장에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유통까지 해갖고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반값. 더 싸게는 이게 프로모션까지 하면 뭐 한 거의 가격이 출고가도 그렇지만은 지금 정가의 한 40% 정도 파면 이게 엄청 반응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국내 셀러들,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갖고 있는 셀러들의 어떤 이게 지금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어떻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보따리상도 뭐 면세점도 나겠지만 따이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갖다가 팔았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갖다 직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시장인데 전 세계 상황에서 뭐 미국이 어떻다, 한국이 어떻다, 국가별로 이게 먹히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꽤 지금 잘 먹혀서 확산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도 2024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좀 주목해봐야 돼. 하반기에 만에 이게 그냥 너무 급속하게 확산되면 한국의 셀러 플러스 경쟁력도 이제 그렇죠. 걱정이 앞서죠. 이미 뭐 앞에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게 10월달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10월 기준. 10월 기준으로 2023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쇼핑 앱 이용자 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이 압도적으로 물론 지금은 쿠팡이 2,800만 명이 넘는 그런 고객이 발생을 했는데 네. 2등이 11번가가 800만 명대고요. 네. 3등이 알리익스프레스가 600만 명이지 않습니까? 614. 613만 명. 그리고 테무가 거의 2달, 3달밖에 안 된 상관에 266만 명이에요. 맞아요. 말이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진짜. 테무가 신장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중에 늘어난 그 회원 수로는 가장 많이 증가했었어요. 앱 네. 다운로드 순위도 지금 뭐 10월, 9월, 10월 연속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앱 다운로드 중 1등이에요. 네. 우리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마 테무 모르시는 분이 지금 한 70% 넘을 텐데 10대부터 20대들은 거의 지금 이 테무를 다운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열광적으로 지금 여기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고요. 미래의 네. 우리 고객들이 전부 이쪽에 쏠리고 있다는 거죠. 테무는 쉬인, 알리익스프레스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마동석 최근에는 광고를 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광고 하나에 엄청나게 컸죠. 컸죠. 타격도 컸고. 그러면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한통운하고 또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최근에 아마 주식 보시는 분들은 대한통운이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몇 달 만에 주가가 거의 한 50% 이상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갖고 대한통운 주식이 너무 한 7, 8만 원 하다가 지금 연중 12만 원까지 올라가갖고 네. 대한통운 주식사람들한테 계속 머리 숙이고 야 이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빵 떴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술값도 좀 요즘 많이 나오네 이렇게 그렇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이제 택배 시장 끝났다. 네. 뭐 저희가 지금 몇 달 전에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택배 시장 끝났다. 이제 뭐 42억 건까지 올라왔지만 네. 이 택배 시장은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하고 쿠팡 쪽으로 양분화되면서 오히려 택배 업체들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때가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네. 떨어졌을 때였는데 야 세상이 무서운 게 불과 진짜 몇 달 만에 이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쉬인 이런 데들이 택배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방송에서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돌파하고 해외에 파이프라인 그렇죠. 만들어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게 네. 뭐냐면 크로스보더의 직구 옆직구의 이 영향 크다. 사실은 근데 약간의 이게 찻잔 속에 태풍이 됐지 않았어요. 저 같은 네. 경우에. 이게 그래서요? 아무리 해봤자 뭐 쿠팡이나 네이버가 워낙 단단하게 당일 배송이라는 어차피 거기 들어와 봤자 빠르면은 지금은 5일 엄청나게 빠른 거죠. 사실은 빠르면 5일이고 길면은 지금도 14일에서 재수 없으면 한 달도 걸립니다.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거는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반품이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쿠팡이 로켓 와우가 2018년도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가능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거기다 올인을 했었는데 테무라든지 시인 거기는 그건 국내 물류였잖아요. 네. 이거는 글로벌 물류인데 글로벌 택배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가능해? 와, 진짜 저는 그때 이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네. 별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크로스베도 이커머스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거기는 허들이 있었어요. 택배비라는 허들이 있었고 그때는 뭐 물론 그때도 이제 조금씩 뭐 3만 원 무료 배송, 뭐 13,000원 무료 배송 나왔다가 지금 테무가 지금 이 프라이데이 하면서 무료 배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한 달, 두 달 넘어간 것 같아요. 네, 한시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계속 200원짜리를 사더라도 무료 배송이 100원짜리 샀어요. 100원짜리 제가 슬리퍼를 샀는데 100원짜리 슬리퍼를 무료 배송해 주고요. 그거를 무료 반품을 해주고 있고요. 9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배송 기간이 보름이 넘었다. 100원짜리 샀는데 5,700원 정도를 저한테 포인트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쿠팡 로켓 와우 서비스보다도 이거는 더 넘어가는 서비스거든요. 말이 안 되는 서비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크로스보더로 이게 오는데 가장 비용 중에 물류센터 비용보다도 가장 많이 드는 게 배송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집 앞에.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쿠팡이 2014년 로켓 배송할 때 밀집도 배송이 안 되고 수량이 부족할 때는 센터에서 완오다 완핸드링 나갈 때마다 물류 비용이 최소 뭐 한 5,000원 이상 적자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알리라든가 이 기업들이 그 프로모션을 많이 써갖고 지금 고객층을 갖다 빨리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 지금 일단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산되고 나면은 거기다 물량이 많아지면은 센터도 이제 뭐 인천 공항이나 항만 쪽 거기에다 이제 놓으면서 이제 배송을 하다 플러스 원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아마 이게 다 전략 안에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택배 얘기 중에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물론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가 한 4, 5년 전에 한국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올해 했는데 CJ 대한통운이 알리하면서 물동량 많이 넣고 주가가 상승한 건 맞는데 여기가 반품이 90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품의 물량이 결국 택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에서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택배 기사님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도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의 과제,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잡아주신 것 같아요. 쿠팡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는 빠른 배송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포션이 무료 반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무도 못해줬었는데 설마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핀더더 같은 데들이 그걸 할 줄을 몰랐었지만 테무나 지금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타고 있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는 건 문제가 아니고 파는 건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 반품을 1회 안 해가지고는 무조건 이거를 무료 반품 받아주겠다. 그걸 어디서 받아주냐? 그럼 어차피 국내 사무소를 갖다 개설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은 없었죠. 작년에 그걸 반품하기 위해서 중국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야 되고 불가능했던 얘기인데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아예 처음부터 그걸 공격적으로 국내에다가 1,000억을 들여가지고 그 1,000억이라는 게 물류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물류는 어차피 대한통운이 맡아서 하는 거고 1,000억을 그런 CS 관점으로 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 배송, 그 다음에 무료 반품, 그걸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어넣은 거고, 또 거기에다가 국내 상주를 시키면서, 사무소 상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반품이 들어올 거 있으면은, 이제는 한국말로 치면은, 거기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리얼타임으로 답변이 오고, 반품을 해가진 않아요. 해가진 않는다는 거는, 이거 진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비싸봤자 5,000원짜리인데, 이걸 역물류로 가져가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면은 물류비만 몇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클레임 제기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뜹니다. 이거 저희가 포인트로 환불해드릴까요? 아니면은 환불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명 중에 9명은 포인트로 환불해주세요. 라고 단축 딱 치면은 포인트로 그대로 환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쿠팡보다도 훨씬 더 그때 로켓 와우가 나왔을 때 쿠팡보다도 더 압도적인 그런 방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갔을 정도로 투자를 있는 거죠. 이거 같아요. 이제 고객의 의사결정 안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들어와갖고 고객의 머릿속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앱 열면서 이거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에 갖고 지금 물류 현장에서 가장 진짜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게 반품 회수거든요. 그냥 그거는 고객이 알아서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거든요, 보통은. 그걸 또 그냥 반품 회수해가지고 묶어가면 처리하기도 그렇고 또 이거를. 그렇죠. 조명을 제가 5개를 샀었는데 그중에 1개가 센서가 약간 작동 안 했어요. 쓰는 데는 약간 지장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고 한 개는 이거는 내가 조명이 센서가 작다 이상하다 하니까는 바로 답변 오더라고요. 바로 답변 오면서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환불해 드릴게요. 방식만 선택해 주세요.
사실 이거는 지금 국내 업체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내 네. 업체도 반품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다 연락하고, 오히려. 번거롭죠. 네, 그 그런 시간도 걸- 많이 걸리고. 예, 중국 업체인지 한국 업체인지는 관계없죠. 네. 고객들한테 그 정도의 서비스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태까지는 네이버에서 혹은 쿠팡에서 그렇게 셀러들한테 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반품에 대한 것도 안정성이 있고 내가 구매했을 때 무료 배송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접속을 딱 하면은 회원가입을 하면은 한 2개 상품, 5개 상품 살 때마다 무료로 그걸 공짜로 주더라고요. 공짜로 줘요, 지금. 그리고 내가 친구 추천을 하면은 10만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그게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MZ한테 맥힌 게 내가 이걸 써보고 나서 친구 한 명 끌어들이면은 나한테 10만 포인트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열풍처럼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 속도가 진짜 빠르긴 빨랐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안다는 게 제가 제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야, 너 요즘 태무라는 거 아니? 아빠가 써봤는데 괜찮아. 얘는 벌써 몇 달 전에 써봤어요. 몇 달 전에 그거 다 해가지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뭐 무료로 상품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서비스 레벨이 낮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물건을 샀는데도 오지도 않고 어떤 친구들은 한 달 지나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빠르면 5일이고요. 늦어도 14일 안으로 오고 또 정책이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하루라도 늦으면은 약속한 날짜부터 하루라도 늦으면은 무조건 5,500원, 5,700원 드립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책임 보장. 네, 책임 보장제라면서 보장제를 해야 네이버보다 나아요. 네이버 도착 보장제, 안심 보장제 그것들이 뭐 1,000포인트잖아요. 1,000포인트, 1,500포인트. 그건 네이버 도착 보장제 하려고 그러면 몇만 원을 사야 되는데 여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500원짜리 슬리퍼를 사도 5,500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프로모션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어가 난 다음에 이게 안정화가 됐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서 이 시장이 국내 시장을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네이버와 쿠팡으로 싸움으로 봤던 게 이게 참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 시장을 이 안에서 싸웠던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것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